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3월 22일 화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작품이 우리 대학 도서관 정보마루에 전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작품이 우리 대학 도서관 정보마루에 전시됐습니다. 정보마루 1층부터 4층 벽면에 디지털 작품 지식의 폭포가 가로 1.7m, 세로 10m로 대형 LED 모니터로 구현됐습니다. 또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디지털로 재해석해 시각화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해 많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지난 16일에 열린 작품 개막식에는 이인남 작가를 비롯해 정성택 총장과 보직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인남 작가는 우리 대학의 작품을 전시하게 돼 영광이고 앞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7일 김광석 위원장은 정성택 총장을 만나 직접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행사 취소와 함께 출판 인쇄물이 줄어 수익은 감소했지만 대학 발전기금 기부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은 교내에 위치한 일반 서적 출판업체로 1956년부터 전남대학교 부속기관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며 진리, 창조, 봉사, 건화기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판문화원의 누적 기부 금액은 약 3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학생 총 선발 인원은 100명 내외로 예정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학금은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서울 시민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에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전체 학기 평균 100분위가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 선발 공고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건강밥상을 안내합니다. 건강밥상은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21일 화요일까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 운영됩니다. 본 행사는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진행되며 1,000원으로 식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권은 매표소 단말기에 학생증 카드를 체크한 후 명부에 학번과 성명을 기입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로 건강밥상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우분들은 시간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생과 전화 062-530-1083, 지역번호 062-539-108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국제인턴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파견인을 기준으로 4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또 인턴 파견 기간을 수업 기간으로 포함시켜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강이 가능한 학생입니다. 또한 전체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며 공인영어 성적을 소지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 평균 평점이 3.0 이하더라도 직전 학기 평균이 3.5 이상인 학생 역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모집은 위의 지원 자격 4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제협력본부 국제인턴 담당 062-530-1266, 지역번호 062-539-12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23일) 수요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지만 비교적 밝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비는 오지 않으나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아 얇은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어서 숨을 쉬다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실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자신의 외모를 점검하곤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거울을 계속 보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어른이 되어보니 괴담 말고도 워낙 무서운 일이 많아서 귀신을 어떻게 환영해줄지나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조금 오싹한 사연을 들고 왔어요. 여름은 아니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소름 끼치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난 뒤에도 우주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었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지만 귀신은 그냥 미신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귀신 같은 건 안 믿어요. 사연자분께서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가끔 생각나면 무서운 그 정도? 잘 때도 불도 켜고 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임수민입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였어요. 새벽마다 전화로 수다 떠는 걸 그렇게 좋아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리길래 친구한테 너희 집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장난을 쳤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음이 뚜 하고 끊겼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생전 처음 듣는 클래식 음악이 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음악이었을까요?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친구는 뜻밖의 반응이었죠. 뭐야? 왜 끊었어? 너 나랑 계속 전화하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거 있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럴 리 없다는 제 친구의 대답에 이 오싹했던 기억은 아직 저만 간직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겁줄 의도는 없었는데 말이죠. 그럼 이제 노래와 함께 사연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아이유의 에필로그. 안녕하세요. 22학번 신입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참 힘들었던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았던 고등학교 1학년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8시쯤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는 창고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휘파람을 불겠어, 바람이겠거니 밥을 다시 먹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거실로가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거실 창문 쪽에서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시 확인해보자 싶어 가보니 사람 손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바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계속 타자가 뭉개졌고요. 전화도 받질 않았어요. 저는 괜히 귀신이 있을까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살려줘, 나 무서워 라고 소리쳐버렸어요. 그때 창문이 굳게 닫혀있던 제 방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어요. 설상가상 믿어지시나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와 동생을 만나 같이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잊혀가는 듯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아시는 무당분이 저희 집에서 머물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가위도 잘 안 눌리시는 편인데 다음날이 되니까 엄청 초췌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 한을 가진 여자가 있다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듣자마자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후에 제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분께 여기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몇 달 전에 여자 한 명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곤 합니다.
와, 이게 실화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귀신 이야기겠거니 싶었는데 벌써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것 같아요. 괜히 뒤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저희 레드벨벳의 맷보이 들으면서 더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마지막 집주인분의 말씀을 들으니 슬픈 이야기 같기도 했어요. 귀신분께서도 무슨 사연이 있으셨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휘파람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저도 몇 달 전에 집 주변에서 휘파람 소리가 일정하게 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친구 중에서는 엘사 목소리 같다는 의견도 있었죠. 어두운 새벽, 저는 순전 호기심에 그 소리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보았지만 산쪽이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며 녹슨 운동기구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일 거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만 들리는 소리라고 하니 괜히 정이 들었던 웃긴 기억이 있네요. 사연자분께서도 아직 그 생각이 힘드시다면 저처럼 신기했던 경험으로 남겨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영혼이 사연자분께 잠시 기대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표현 방법이 다소 오싹해 무섭긴 하지만요. 지올팍의 고스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For you in a room no light and nothing I can see. 이 사연이 매우 힘들었던 사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이라서 잠을 설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꿈은요, 누가 제 위에 올라타 저를 계속 때리는 꿈이었어요. 이게 왜 힘들었냐면 꿈에서 깼는데도 누군가가 때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신을 다시 차리려 하던 그 찰나에 제 옆에 있던 인형의 팔이 제 위에 툭 떨어졌어요. 이 인형이 나를 때린 건가? 순간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인형을 계속 쳐다봤는데요. 눈동자가 살아있는 것만 같아서 그 이후로는 제 침대 위에서 치워버렸어요. 정을 많이 붙인 인형이었는데 그래서 영혼이 깃든 걸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께서 들으며 공감이나 위로가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앞으로 푹 주무시라고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카페 모바일 교환권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알리엑스의 데빌 아이 노우입니다. 저는 주로 힘들었던 시기에 악몽을 많이 꾸곤 하는데요. 사연자분께서도 다른 힘든 일이 있으셔서 계속 생각이 나시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새내기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학교 생활은 더욱 즐겁게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저희가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고 응원해줄게요.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함께하고 싶어질 때면 전대방송을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스물시다의 구서영 PD, 이은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3월 22일 화요일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UB